여러분의 퇴근길을 짧고 길게 책임집니다. 퇴근길 사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퇴근길 사슴들의 진행자 파랑사슴입니다. 자, 오늘의 사슴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빨강사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랑사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역시 감 웃고 시작해야지 좀 윤활유가 도는 느낌이네요. 그죠? 네, 이걸로 오늘 세 번째 녹음이 되겠네요. 녹음을 그렇죠. 세 번째 하는데 사슴이 적응이 안 됩니다. 적응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주제를 먼저 설명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의 주제는 일단 퇴근길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하고 앞으로 이제 휴가철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슴들의 휴가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코너에 대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은 어떠셨나요? 사슴들의 퇴근길을 소개합니다. 사슴의 발자국. 자, 그러면 여러분 좀 근황이 어떠셨는지 묻는 코너. 그렇죠. 결혼식. 네. 빨간 사슴님부터 들어가죠. 저번 주에 이제 친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장마 기간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네네. 갈 때는 괜찮았거든요. 갈 때는 이제 적당하게 와서 갈만하다 했는데 이제 식 끝나고 밥 먹고 나가려니까 비가 너무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같이 간 친구가 차를 들고 와서 가는 길이 좀 비슷하면 얻어 타려고 했는데 가는 길도 하필 반대여가지고 비를 뚫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식이면 좀 차려입고 가셨을 텐데 좀 속상하셨겠었어요. 굳이 그렇지 않고요. 그런 거는 뭐 다행이네요. 네. 아는 분이 남자분, 여자분? 남자. 남자분의 네. 이제 결혼식. 축의금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친하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내고 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게 단계가 있나요? 그러면은 본인들만의 축의금 내 기준? 저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저한테 뭐 만나서든 뭐 연락을 따로 줘서 결혼한다 연락을 주면은 보통 같은 금액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금액을. 네네. 너 온다. 기본이라는 건 그냥 정해져 있고 그냥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모두에게 이렇게 조금 똑같은 동등하게 주고 이제 제가 여유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좀 친한 친구들이라면은 그거랑 별개로 뭔가 더 챙겨주려고 하겠죠. 그죠. 보통 친구들, 그냥 친한 친구들이면 축의금은 그냥 기본 정도로 하고 다른 예를 들어 뭐 웨딩카를 뭐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집이 뭔가 있으면은 뭐 다른 걸 해준다든지 돈을 모아서 다른 걸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군요. 축의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친구들은 어쨌든 축의금은 가족들한테 또 이게 돌아가는 거니까 따로 찔러주죠. 맞아요.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신혼여행 때 어디 가서 써라고 이제 따로 이제 축의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뭐 축의금은 기본으로 하고 따로 찔러주던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창률님은 창률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실명이 나는데 파랑 사슴님은 뭐 이제 뭐 주변에서 결혼식이 있고 이랬나요? 이제 좀 주변에서 생기는 편이라서 아직 그렇게 안 친하면 일단 5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시작은 5만 원. 네, 시작은 5만 원. 네. 그래서 아직 정말 제 친한 친구들이 간 경우는 아직 없어서 걔네들이 가면은 또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제 서로 좀 정말 오래 안 친구다 보니까 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때 되면 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본 5만 원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본은 5만 원인 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친한 것 빼고 그냥 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냥 아는 사이인데 안다. 아는 사이인데 내가 결혼식을 갈 수 뭐 청첩장을 받았다든지 뭐 그냥 아는 사이는 그냥 5만 원이 아직은 기본인 것 같아요. 네네네. 하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제 고수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 있다가 결혼을 할 건데 만나면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축의금을 따로 낼 필요 없으니까 그냥 와서 자리를 참석해주고
맛있게 먹고 가기만 해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하거든요. 그래요. 결혼 준비 네. 마치면 또 말이 달라질 수 있을지도. 그거는 이제 모르는 네. 거긴 한데 정말 친한 친구라서 그런 걸 이게 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만날 때마다 자기만에게 철학이 어차피 다들 결혼을 할 거고 그러면 어차피 참석을 하면 돈은 똑같이 돌고 돌 건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시간을 내서 내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얼굴 좀 비추고 밥 맛있게 먹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결혼식에 식대가 반인데. 가끔씩 그 어떤 이벤트 뭐 코스프레 하고 오면은 뭐 첩첩장 공짜 그냥 들어와도 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디를 결혼식장에 코스프레를 하고 한다고요? 네. 어떤 코스프레? 가끔 전 남친 여친 코스프레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이벤트들이 있으면은 막 공짜로 해주고 친한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맞아 그게 인터넷 짤로 한동안 좀 돌았었는데 네. 자기 결혼식에 코스프레를 하고 오면은 식권을 그냥 주겠다. 축의금을 안 받겠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요. 지인들 사이에서. 근데 그게 뭐 비하인드로 그 사람이 그 코스프레 동아리인가 그런 쪽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거 재밌긴 하겠다. 네, 뭔가 좀 우스꽝스러운 뭔가 분위기를 조금 업 시켜줄 수 있는 코스프레 있잖아요. 혐오감 드는 거 말고. 축의금이 아니라도 그런 식으로 좀 결혼식을 빛낼 수 있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인형 탈 쓰고 오던가 친구들한테 너는 푸 입고 와 너는 뭐 입고 와 이렇게 가지고 와도 그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면 결혼식 이런 게 있어요? 저요? 이거는 꼭 하고 싶다.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빨강 사수님은? 저도 딱히 이거다 하는 결혼식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직 구체적인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결혼식 때 저는 그런 거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냥 그 신부가 입장하고 나서 예를 들어 축가가 부를 때 그냥 다른 이제 저희 지인들을 동원해서 축가를 부르면 신부가 앞에 있잖아요. 그때 뭐 장미꽃을 한 송이씩 뭐 갖다 준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그냥 간단한 이벤트 정도는 그냥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그냥 한 번씩 정말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 생각났어요. 방금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예전에 한번 생각했던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전에 그 사진을 좋아해서요. 그 카메라를 누가 사진을 좋아해요? 제가 사진을 좋아해서요. 파란 사진이. 네, 제가 사진을 좋아해서 그 남는 게 사진밖에 없다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는 거 사진. 결혼식이 있으면은 왜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서로 인사하고 그때 인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찾아온 모든 사람이랑 사진 한 장씩 찍고 싶다. 근데 카메라를 미리 앞에 설치해두고 식장 앞에서 뭐 같이 사진 오시는 분마다 다 사진 찍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신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지 않을까. 그건 오신 분들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네요, 근데. 누가 왔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 좋은 것 괜찮네요.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근황 토크에서 결혼식 토크로 넘어갔는데 근황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 이야기를 그죠? 그렇죠. 저는 뭐 결혼식을 갔다 왔다지만서도 뭐 파랑 사승님이나 노란 사승님은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저는 최근에 이제 조금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칼부림 사건 그런 뉴스들이 좀 보고 싶지 않은데 볼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되긴 하더라고요. 요즘 워낙 세상이 위험하다 보니까 우리 그럼 이 얘기를 이제 다음 코너로 가서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죠. 티키타카 완벽하네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코너 사슴의 오솔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슴들이 퇴근길에 보고 듣고 즐기는 것을 소개합니다. 사슴의 오솔길. 근데 보고 듣고 즐기는 건데 사건 사고 이거 가능합니까? 가끔씩 즐기는 것도 있어요, 저는. 사건 사고를 즐긴다. 솔직히 가끔씩
좀 개그 코드로 보거든요. 저 정도면은 네, 그런 게 가끔씩 있어서 네, 뭐 이전 사건 사고가 굳이 나쁜 건 아니어도 되니까. 그죠. 네네. 이게 맞죠, 뭐 맞죠. 저희가 네. 퇴근기라고 하지만은 뭐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칼부림 사건도 그렇고 정말 퇴근길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예,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뭐 그런 부분 이야기하는 한번 해보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퇴근길에 있었던 어떤 일들, 에피소드들 마주칠 수 있는 일들. 그렇죠. 네. 그죠. 그럼 이번 건 노랑님부터 들어가. 아 저부터요. 네네네. 예. 퇴근길에 마주칠 수 아니면 경험. 경험. 네. 갑자기 생각나는 사건들. 저는 퇴근길에 요즘에 이제 하도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네네. 그 최근에도 뭐 이제 터널의 지하차도에 이제 차들이 갇혀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도 퇴근은 아니었는데 퇴근 무렵이었어요. 그 네네. 저기 부산역 옆에 이제 지하차도에 제가 딱 나오고 나서 비가 확 쏟아지면서 차량이 통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순간의 찰나에 제가 마지막 차였거든요. 마지막 차 지나가고 나서 통제가 됐어요. 와. 그러니까 이번에 저기 이렇게 윗지방에 이제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어제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순식간에 블랙박스 영상 이런 거 보니까 정말 좀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됐다 싶은 게 정말 그냥 순식간에 차요. 정말. 맞아요. 그냥 뭐 이게 그냥 지하철도에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손 쓸 새가 없이 그냥 확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건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저도 이번에 비가 많이 올 때 차 운전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물 웅덩이를 지나가는 게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깊은 물 웅덩이를 차로 지나가면은 그 차가 붕 뜨는 느낌과 정말 이거 정말 위험하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네. 그때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 물 웅덩이 지나갈 때 그 속도 그대로 유지해 통과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접지력 때문에 브레이크 밟으면 이게 차가 확 돌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한번 경험을 하고 진짜 이제부터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차 운전을 정말 거의 안 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네, 정말 조심을. 퇴근길에 또 그 물웅덩이 있는 그런 차들이 있어요. 인도와 인접해는 옆에가 보통 물이 이제 고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거기를 그냥 쌩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물 다 튀거든요. 그거를 생각을 안 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요. 그 퇴근길에 그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산을 쓰더라도 옆으로 한 번씩 차가 지나가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물 테러 맞거든요, 정말. 저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서 있으면은 이제 앞에 물웅덩이가 좀 고여 있다 싶으면 주변에 뭐 들고 던질 거 없나 찾거든요. 네. 미리 이제 네. 보상을 해줘. 나도 받은 만큼 너도 받아야 되니까. 그 뭐지? 당한다는 거 전제로 하고 들어가. 그 사회 시민 실험 같은 거에서 실제로 이제 그 돌을 들고 지나가는 차 옆에 그냥 위협만 해도 그 알아서 속도를 줄이더라라는 그런 결과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한창 돌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제 이걸 던질 위협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조심해서 간다는 거죠. 이제 인지를 하고 실제로 이게 살아남으려면 도라이가 돼야 되는 그런 약간 조금 살짝 조금 교훈이 또. 근데 진짜 인도에 돌을 들고 있어도 저는 운전하는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도에 그냥 돌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눈이 가서 속도를 나의 운전을 한번 조심하게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오히려 더 돌 들고 있네 이러면서 그냥 더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험하다 싶으면 빨리 지나갈 수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퇴근길 하면 또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죠? 네. 퇴근길에 마주칠 수 있는 요즘에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버스를 타거나 그냥 보통 버스에 많아요. 이게 좀 당연히 좀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자리 비켜드릴 수 있거든요. 비켜주기를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비켜주시기를 강요하시는 분들이 이건 뭐 사건 사고랑은 조금 그거한데 또 이것도 뉴스에서 뭐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은 또 본 게 그런 또 실갱이가 있었다고 하더라. 폭력으로 오가는 또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도 앉아 있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지불하고 앉아 있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뭐 소리를 지르고 그런 거는 조금 저도 그걸 한번 당해봤었습니다. 네, 저는 그 나이 든 할머니가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약간 그 앉았을 때 나름의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 내 공간이다 하는 그 공간을 넘어서 이제 자기 짐이나 자기 신체 일부를 막 들이미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공공연하게 약속한 선이라는 게 자기만의 이게 구역 에어리어가 있는데 그거를 침범하는 몸 신체 일부나 그런 거 침범을 해서 약간 눈치를 주는 그런 분을 만나는데 끝까지 하는 자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들은 얘기인데 이제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는 한 친구가 여자애가 앉아 있었는데 의자에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버스를 타셨는데 이제 버스에 올라와서 의자에 자리가 없으니까 그 초등학생 여자아이 앞에 서가지고 이제 계속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젊은데 앉아서 간다면서 비킬 줄 모른다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그 친구가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그 욕을 하시고 손찌검까지 하시면서 결국 자리를 비키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배려의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지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당연한 건 아니죠. 그게 강요로 넘어가는 순간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워낙 이제 매체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해서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분, 두 분 정도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죠. 요즘은 버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또 경로 우대 또 사옥이 따로 자리가 마련돼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좀 뭐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내가 니보다 연배가 높은 것 같은데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있죠. 맞아요. 아니면 문이 열리자마자 가방부터 던지나든지 그런 예전에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었죠. 그리고 뭐 요새는 또 임산부석 이거 핑크 그 등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그 자리는 임산부를 위한 자리인데 등이 안 켜지면은 뭐 어떻게 임산부가 없으면 그냥 앉아도 가도 돼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뭐 분들 하는데 켜지면 그것도 좀 일어나 하는 게 맞는데 임산부 이게 있으니까 켜지는 건데 그거를 또 끝까지 앉아 계시는 또 모르셔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런 거 보면 조금 나도 저렇게는 나이 들진 않아야겠다라는 조금 생각을. 그래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당연히 손님 대 손님이지만 가끔씩 나이 좀 아저씨 분들이 운전 기사님한테 막 뭐라 하고 싸움. 예전에는 그런 뉴스 기사가 좀 많이 떠요. 많죠. 폭행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그 칸막이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생긴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맞아. 최근에 그것도 저는 조금 당황했던 게 이제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타신 분이 계셨는데 그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제 한 분이 뭐 노선을 보려고 서 있었나 조금 서 계셨는데 갑자기 그 휠체어 타신 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서 있는 사람한테. 왜요? 그 전광판을 가리고 있다고. 그 안내해주는 전광판 있잖아요. 네네. 여기는 무슨 역입니다 하면서 그 문구 띄워주는 그거를 가리고 있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왜 거기 서 있어가지고 사람들 피해를 주냐고. 피해충이구나. 네, 엄청 소리를 지르고 제 생각에는 그게 만약에 필요한 분이셨으면 따로 그냥 얘기를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셨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또 분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만인 건데 꼭 이야기를 할 때는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하면서 나를 뭐라 해요. 그러면서 그렇더라고요. 이미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 있는 분들 같아요. 진짜. 저가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게 제가 좀 키가 큰 편이니까 그렇죠. 본의 아니게 저는 모르는데 가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왜 그분인가? 왜 거기 서 있어서 안 그래도 키도 멀대 같은 사람이 거기 서 있어서 뭐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드냐 이런 똑같은 약간 케이스였거든요.
부러워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의아한 게 만약에 그게 안 보여서 문제가 되는 분 같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소리로 안내를 해주잖아요. 방송이나 이런 것들로.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다 무시를 하고 단지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 좋게 해도 충분히 비켜줬을 상황으로 보였는데 그렇게 화를 냈어야 됐을까라는 의문은 아직 있죠. 박영사스님은 기억에 남는 혹시 대중교통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빌런들 있습니까? 빌런들이요? 많죠. 많은데 지금 방금 그 얘기를 듣고 생각났던 거는 제가 한 20대 초였나? 그 버스가 어떠한 아저씨 때문에 정차를 하게 됐어요. 중간에. 네. 그 뭐지? 그래서 타고 보니까 아저씨가 막 욕을 막 하면서 그 기사님을 위협하고 있더라고요. 손찌고 하면서. 그래서 저도 사실 거기 나서면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아저씨들이. 네. 불의를 보면 참는 편이군요. 불의를 저는 참는 편이기 때문에. 불의는 참아야지. 어차피 그 경찰도 불렀어가지고 하고 있다가. 그죠. 불의는 참아야 됩니다. 왜 이게 기억나냐면 앞에 있는 여성분이 그 영상을 찍었거든요. 영상을 찍고 이제 그 영상을 가지고 제가 이거 찍었다라고 기사님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기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런 효과가 없을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일단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게 그 기억이 나가지고. 저는 기억에 남는 빌런이라는 게 웃기다. 그 경성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이죠. 한 10몇 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울의 유명한 그 지하철 2PM이 아시나요 혹시? 지하철 2PM 모르세요? 거기 네 알아요. 그 네. UCC 스타 있거든요. 네. 그분 비슷하게 이제 경성대역 해운대 방향 버스 정류장에 시간이 8시, 그러니까 한 7시에서 한 9시 사이에 거기서 이제 춤을 추는 사람이 있어요. 헤드셋을 끼고 무슨 노래가 나오는지 몰라요. 댄스가 장르가 다양해요. 느린 춤부터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발레 같은 춤부터 뭐 브레이크 댄스까지 뭐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 레파토리가 그분이 이제 주 5일째 하시거든요. 토일은 쉬세요. 토일은 쉬시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달라요. 이게 자신만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게 워낙 유명해서 그 사람 진짜 좀 또 짓궂은 친구들 있잖아요. 네, 있죠. 저 사람 분명히 저거 기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 또 이런 게 정말 무슨 노래가 나올까 궁금한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그거를 또 뺏어서 들었대요. 아무 노래가 안 나왔다. 실제로 안 나온 거네요. 실제로 본인만의 이제 노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장식일 뿐. 나의 뭐 세트리스트와 나의 뭐 모든 것은 그때 그 순간을 정한다. 그런 분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럼 사실 춤 실력도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었겠네요. 춤 실력이 춤을 기가 막히게 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춤을 추는데 근데 보면 즐거워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기분 나쁜 빌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눈살이 찌푸러지는 빌런은 아니에요. 보면은 버스를 예전에는 그거 없었잖아요. 몇 분 뒤에 버스가 정차합니다. 이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내가 좀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기분 좋은 빌런 그런 사람이 사실 만약 제가 퇴근길에 그렇게 주 5일째 나오는 분이 계시면은 굉장히 내적 친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좀 안타까운 게 조금 이제 유튜브 시대에 활동을 하셨으면은 유튜브 스타가 되셨을 건데 맞네. 그때는 너무 일찍 시작하셨거든요. 좀 너무 일찍 시작하셔가지고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 교대역에서 이제 버스로 갈아타려고 나가는데 그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붙잡으면서 그 동해선 교대역으로 가는 어떻게 환승을 해야 되냐 물어보셨는데 이제 본인이 가려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을 못 찾아서 그거를 이제 안내해 주시려고 찾고 계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해선 교대역은 그 지하철역에는 없잖아요. 지상철에 있으니까 이거 나가셔야 된다. 가는 길을 제가 그 입구까지는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다 하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께서
이 외국인 관광객분들은 해동 용궁사를 가실 건데 본인은 송정까지 갈 거다. 그래서 송정까지 가서 이 사람들 버스를 태우고 내가 송정에 등산을 가신다 그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했더니 원래 뭐 중국어 공부를 조금 하셨었는데 이게 듣는 건 되는데 말하고 이런 건 전혀 안 돼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 왔으니까 중국 분이셨어요? 네, 중국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도와주려고 이렇게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네, 조금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에 좀 외국인 분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정말 많이 보이죠. 부산에도 좀 많이 관광을 이제 오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일하는 특성상 외국인들 그냥 호텔 근처를 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외국인들 정말 많이 뭐 국적을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정말 그냥 배낭만 메고 정말 이 도보로 다니시는 외국인들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뭐 중국 정말 그 뭐 패키지 버스 한 10대 쫙 써서 한번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제 앞에 깃발 있고 시장이야 이런 분들 정확하네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뭐 깃발 또 일본도 있습니다. 곤니치와 이러면서 하이 저희 남포동 가면 예전엔 자주 보였었죠. 그 패키지 여행 가지고 저는 이제 용도로 출퇴근을 학생 때도 지금 하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버스를 타면 항상 태종대가 어디냐고 어디서 내리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때는 지금부터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끝까지 가면 되는 건데 그쵸. 네, 굳이 저는 일어나가지고 손가락 가르쳤거든요. 끝에 여기라고. 근데 이게 아는 단어고 그냥 뭐 이야기하라면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에 뭔가 영어로 물어본다 바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구멍에서 막히더라고요. 하고 막혀서 그래서 일단 더 당황하다 보니까 몸이 먼저 움직여서 일어나가지고 여기다 하고 가르치고. 그렇죠. 바디랭귀지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확실한 게 없죠. 태종대 가는 외국인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미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항상 많았는데 요즘엔 아마 더 많겠죠. 네. 외국인들은 근데 저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부산에 어디를 참 많이 갈까요? 근데 남포동? 그러게요. 좀 외국인들 뭐 나라 따라 다르겠지만은 좀 선호하는 곳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특히나 뭐 남포동 이쪽은 일본 분들이 아시아계 좀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해운대 뭐 제 생각엔 해운대, 광안리, 태종대 그 바다 쪽 그 사람들도 그 여행 책자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 같이 그렇겠죠. 분명히 가이드북에 있는 데를 갈 거니까 그 가이드북에 있을 만한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해운대 있을 거고 광안리 있을 거고 태종대. 솔직히 태종대 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별로 재미없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태종대를. 왜 갈까 생각하면 분명히 가이드북에 있습니다. 뭐 요새는 또 모든 검색을 또 인스타그램 또 하니까 뭐 또 치면은 뭐 다 나올 뭐 플레이어 뭐 핫플레이스는 다 나올 거고 맞아요. 네. 서울에는 일본인들이 그 한국 서울 가가지고 그 카페 투어를 한다고 인스타 카페 투어를 한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인스타그램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히나 여성분들은 이렇게 연예인 누가 간 카페, 뭐 누가 왔다 간 식당 이런 거를 키워드로 해서 이거를 코스로 짜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일본 분들이. 와, 그것도 신기하네요, 진짜. 그런 게 뭐 우리도 일본에 가면 여기 누가 뭐 갔던 아니면 인스타에서 봤던 뭐 어디 카페라더라 뭐 이런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냥 우리도 갈 때 부산에 뭐 해운대 뭐 저는 해운대 살지만 해운대 해수욕장 안 간 지가 꽤 됐거든요. 뭐 그냥 바라보는 거지. 그냥 항상 거기 있는 거지. 거기를 가는 데는 아니에요. 그런 거와 같이 뭐 예를 들어 뭐 일본이 뭐 도쿄다. 그러면 도쿄에서 뭐 여행객들은 뭐 도쿄타워 뭐 갈 거고 어디 갈 거고 할 건데 그들에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거기 있는 거 일하는 곳이기도 그냥 하고 일하는 곳이고 맞아요. 뭐 매일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부산에 오면 어디를 갈까 그냥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숲으로 돌아온 사슴들에게 권하는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사슴의 숲. 자, 이번 사슴의 숲
코너에서는 이제 우리 퇴근이랑은 좀 다르지만 이 사슴들의 휴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에 이어졌던 키워드에 뭔가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듯한 너무 느낌은. 스무스하죠. 좋습니다. 휴가 때 휴가라. 일단 휴가 다들 가시나요? 가실 건가요? 아니면 갔다 오셨나요? 갔다 왔고 갔다 한 번도 오셨어요? 네, 저 저번 주에 경주를 친구들이랑 갔다 왔습니다. 휴가예요. 네, 네, 휴가요. 그렇죠. 그죠 네. 휴가죠. 네. 휴가가 정해진 왜냐면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휴가는 평일날 빼고 길게 한 2, 3일 갔다 오면 휴가라고 생각하고 평일 빼고 제가 금토일 갔다 왔어요. 아. 네, 그래서 금요일을 쉬었기 때문에 이건 휴가로 봐야 된다라는. 네. 저는 반대예요. 오히려 저는 그래요? 금토일을 쉬기 때문에 평일날 가야 이건 휴가예요. 그렇죠. 맞아요. 완전히 놀아야 휴가. 완전히 놀아야 그냥 평일날 놀고 금토일까지 연결해서 놀아야 휴가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맞죠. 휴가라는 게 저도 평일 개념인 것 같아요. 평일날 내가 일하는 시간에 일을 안 가고 어딘가 놀러를 갔다. 이런 게 좀 휴가에 가깝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휴가라는 좀 이 단어 자체가 조금 의미가 좀 탱된 것 같긴 해요. 근데 꼭 예전에야 저희 어릴 때야 뭐 부모님 세대나 저희 방학이 보통 물려 있으니까 맞아요. 보통 뭐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많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뭐 하나에서 둘 이상은 있었던 그 모든 애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부모님들 직장도 그런 게 다 되는 것 같고 대학교 방학 모든 방학들이 그때 하고 제가 알기로는 법원도 쉬는 판사들이 쉬는 게 8월 초 이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고위직들이 다 쉬는 거예요, 그냥. 애들에 맞춰져서 그 휴가 기간이 좀 정해진 게 아닌가. 여름 휴가, 겨울 휴가 뭐 이런 느낌에. 근데 요즘엔 또 그런 거를 고려를 안 하니까 그냥 자기가 쉬고 싶을 때 가는 게 그냥 휴가지. 네, 그래서 부산이나 가보면 항상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행이야 놀러 온 사람이 매주마다 있는 걸 보면은 굳이 휴가철을 따지지 않고 놀러 오는구나. 그렇죠. 맞아요. 요즘에는 뭔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야 뭔가 휴가다라는 좀 느낌에 또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저희 때야 뭐 어릴 때는 뭐 부모님 쉬는 날에 어디 뭐 계곡 가가지고 놀고 그것도 휴가의 개념이었는데 맞아요. 야영하고 뭐 강원도 가서 이게 휴가였는데 요즘에는 무조건 해외를 가야 휴가다라는 좀 개념이 있다 보니까 사실 삶이 어느 정도 여유로워졌다는 건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휴가. 저는 사람 많은 거 질색이라 가지고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요. 따로 그러면 어딘가 가시지는 않으시고. 저번 주에 한번 일본을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개인 사정상 좀 못 갔어요. 그래서 일정을 조금 이번 휴가는 한 9월 달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서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좀 그래도 해외물은 좀 먹어야 되지 않겠나, 해외 공기는 좀 쉬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근데 7, 8월 달에 확실히 너무 비행기 값이 비싸요. 그래요? 맞아요. 숙소 값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서 9월 달쯤 저는 휴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로 가시나요, 일본? 저는 근데 일본을 가려다가 지금은 좀 노선을 틀어서 중국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쪽으로. 9월 달쯤에 휴가를 좀 다녀올까 생각 중입니다. 혼자서 그러면? 아니요, 가족들. 가족분들이랑. 원래는 일본 가는 건 혼자만의 뭔가 힐링 시간이었는데 가서 누구를 만날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좀 틀어지고 뭔가 하면서 9월 달에 그럼 가족끼리 가자 이렇게 지금 거의 한 90% 정도 된 것 같아요. 빨간 사슴님은 휴가? 저는 가고 싶은데 아마 이번에는 휴가가 없지 않을까 싶은 게 제가 어쩌다 보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가자마자 휴가를 갈 순 없으니까 당당하게 가자마자 휴가 가야죠. 아니 뭐 내가 가겠다 그랬는데 사장님 휴가 가겠습니다. 너무 길게 놀기도 했고 이번에는 아마 휴가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생각한 게 이제 같이 달에 한 2만 원씩 모으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 포함해서 3명인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워킹홀리데이가
합격이 돼가지고 이제 언제 갈지 날짜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정되면 그거 전에 아마 조금 같이 모아둔 돈을 쓸 겸 해서 놀러 가는 거 계획하고 그 싶어요. 친구분이 워킹 가기 전에 이제 가기 어디 전에. 가는 네. 저는 거기 가는데 같이 저도 놀러 그 말인 줄 알았어요. 그 같이 가고 싶지만 그 굉장히 멀고 어디 워킹? 캐나다로 가는 너무 거라 멀다. 감당되지 않는 비용, 캐나다 물가, 2만 원씩 모아가지고 갈 수 없는 곳이군요. 2박 3일 캐나다 비행기 값으로 아마 한 명 비행기 값이면 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 이제 같이 놀러 갈 곳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지금 일을 하게 되면 못 갈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그런 걱정은 조금 있죠. 네. 그럼 이제 모아둔 돈으로 밥 한 끼 같이 먹는 걸로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려면 또 제가 올라가야 돼가지고 네. 저만 부산이고 둘은 서울에 있어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또 멱살 잡고 내려오라 하고 싶은데 갑자기 갑자기 그냥 드는 생각. 이거 다른 얘기인데 네. 올라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울산에 친구는 사는 친구였어요. 부산을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저희는 울산 올라간다 하잖아요. 그 그렇죠. 친구는 부산은 저희가 위치상으로 부산 내려오는 곳인데 네. 내일 내 부산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서울 사람도 나 지금 오늘 부산 올라갈 건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간다 맞아요. 내려간다의 맞아. 차이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여기에 대한 토크가 있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근데 부산 사람이 좀 달랐던 걸. 부산 사람만. 네, 부산 사람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부산 사람이 최남쪽에 있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 네. 그렇죠. 네. 하긴 우리 제주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 안 네, 해요. 맞아요. 맞아. 제주도 간다 간다. 이러지. 제주도 간다. 네. 서울은 항상 올라간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맞지 않나요? 우리 한반도를 볼 때 그 세워서 보잖아요. 그죠. 네, 그쵸, 그러면은 그쵸. 당연히 올라가는 네. 건데 위로 가는 거니까. 그 네. 대구 있는 친구나 울산에 있는 친구 부산 오늘 부산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네, 방영도 북쪽이 올라간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갑자기 드는 생각이었어요. 갑자기. 그런 것도 있죠. 그럼 휴가 다녀오셨고 다른 2차 휴가 계획 있으세요? 맞아. 이게 휴가로 보기라고 해야 되나? 일본을 또 어떤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가지고 네. 일본을 가게 됐는데 그 일본 프로그램이 한 4일 정도 있고 나머지 이틀을 제 따로 시간을 뺐어요. 네. 그래도 비행기 값은 다 지불이 되고요. 그래요? 네, 비행기 값이 이미 지불돼서 예약까지 다 맞췄고 지불을 했다라는 게 뭐가 그 비용을 대줬다면? 네, 대줬어요. 대줬다. 네, 비행기 값은 공짜입니다. 와. 네, 그래서 가게 돼 있고 한 이틀 이제 도쿄로 가게 됐어요. 도쿄. 네, 도쿄 한 이틀 정도 있는데 뭐 이건 꼭 해야겠다 뭐 생각하신 거 있어요? 맞아. 와서? 그게 없어요. 네, 그게 없습니다. 순간 너무 단호해서 뭔가 있어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뭐 할 거야 했는데 너무 그게 없어요 하길래 네, 정확하게 무계획으로 갈 거거든요. 네. 없을 수 있죠. 그렇죠. 없을 수 있죠. 네, 거기 심지어 그 숙소도 그냥 거기 가서 잡으려는 엉청한 계획까지 세웠는데 무계획이라는 엉청한 계획을 세웠다가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갑자기 영화 기생충이 또 떠오르네요. 제일 완벽한 계획은 무계획이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 남은 일태 동안 숙소하고 돌아가는 기차편 이제 공항까지 가는 기차편은 예약을 해놨고요. 그쵸. 네, 맞아. 해놔야 그래서 돼요. 어디 갈까를 그냥 도쿄 프로그램 도쿄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쿄대 주변에 뭐 아키하바라도 있고 제가 또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보거나 아니면은 여기저기 추천은 받았거든요. 메이드 카페? 아니 거기는 제가 혼자 가는 거라. 네. 혼자만의 시간이 있다고 안 했어요? 그 메이드 카페 제가 버틸 수 있을지. 네, 제가 버티는 거거든요. 뭐해 꿍 이런 거. 제가 그런 걸 버틸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2차 창작물 좋아하면 아키바 가면은 그쵸.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그거 말고는 계획이 없어요. 네, 뭘 먹을지도 생각하지 않았고요. 꼭 뭐 먹고 싶은 거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커피 마시고 싶네요.
네, 일본 카페를 좀 도는 걸 생각해 보고 있고요. 일본이 디저트가 좀 유명하긴 네. 해서 그런 디저트류 쪽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사케 뭐 이런 거는. 그렇죠. 술. 그 계획도 혼자서 주점 네. 들어가 보는 바나 이런 네. 선술집 같은 데 가셔도 좋고, 그리고 일본이 위스키가 좀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맞아요, 위스키 맞아요.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샷으로 일본 또 바에 네. 또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분위기잖아요. 심야 식당 분위기 어떤 맞아요. 가가지고 그런데 하이 마스터 이래 또 주문하고. 근데 요즘 또 인스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감성이 또 찾기가 힘들어진 것도 있긴 한데 맞아. 일단은 가장 큰 틀은 무계획입니다. 이게 틀이라고 해야 좋죠. 될지 모르겠지만은 좋습니다. 계획은 무계획이다. 네, 계획은 무계획이다 해서 네, 최소한의 계획, 이제 계획만 잡고 나머지는 그냥 그래서 막 빡빡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네, 그냥 여유롭게 그냥 저기 카페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 들어가서 커피 창밖 보면서 커피 마시고. 네. 저도 여행 스타일이 좀 그런 편이에요. 아 진짜요? 빽빽하면은 피곤해요. 저도 널널하게 하는 편이긴 한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게 널널한 게 맞냐라는 식으로 조금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대부분 분야에서 이제 노랑님은 거기 널널한 게 맞아 하는 그런 거죠. 항상 빨강. 빨강님은 그거 제가 노랑입니다. 이게 3회째 됐는데도 아직도 쉽지 않네요. 지금 이 성을 지금 희롱하신 거예요. 너 노랑인데 빨간바지. 뭐 워낙 열심히 사시는 분이니까 여행을 가서도 열심히 그런 친구 있어요. 그냥 몇 시에 뭐를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 10분 뒤에 일어나야 된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면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다. 제가 저 작년에 여행을 계획했다가 실패를 한번 했어요. 무산된 적이 있는데 같이 가는 친구가 분 단위로 계획을 짜더라고요. 그 너무 엑셀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0분 정도 걸리니까 우리 몇 시에 일어나서 이제 그래서 가야 되고 숙소도 자기 가고 싶은 그 위치에서 거리까지 재가면서 맞아요. 숙소 잡고 몇 번 꼭 기차 몇 번 출입구에 몇 번 문에서 나와야 돼서 어디 가서 진짜 그거 해가지고 지도 갖고 와가지고 지도에 엑셀에 지도 갖고 와 표시까지 다 하고 분 단위로 잡더라고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네, 제 절친이랑 그 친구 절친이었는데 저는 속으로 절대 하자는 대로 안 따라야지. 오히려 심술 가득 뿌려가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갔다 와 하면 또 그 친구가 문제인 게 혼자 안 가요. 너무 싫어요 진짜. 그럴 거면 혼자 가지. 왜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고. 아니 너 할 거 하고 나 할 거 하면 되잖아. 그게 절대 말이 안 통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냥 요즘에야 정보가 많으니까 이게 휴가 때 어디를 가서 몇 분에 하지만은 저희 뭐 아버지 세대 때 보시면은 전국 일주 지도 그냥 하나 가지고 그냥 다 돌아다녔어요. 뭐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휴게소 가서 뭐 먹는 거고. 맞아. 고속도로에 줄 세워져 있으면 거기 뻥튀기나 뭐 좀 사 먹고 이게 휴가지. 맞아. 그리고 여행 가서는 진짜 그 계획한 게 문제가 아니고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빡빡하게 짜면은 오히려 본인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사실 그 변수를 좋아하거든요. 사실. 사실 안 좋은 변수도 있어요. 제가 변수 좋아한다 했는데 바로 안 좋은 변수.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변수냐면은 제가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만나서 낭만. 그냥 대화하고 그냥 서로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같이 계획하는 그 친구는 그것도 싫다고 무조건 자기 계획이나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해외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가서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뭐 하고 파티하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뭐 어느 정도 언어가 된다는 가정하에 근데 한국에 살지만 우리가 한국말을 잘한다고 친구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거랑 같은 느낌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왜 안 좋은 변수 얘기를 드렸냐면 제가 20살 때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일본 여행을 친구랑 갔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저녁에 뭐 오사카 쪽이었는데 도톤보리 쪽을 구경을 하려고 나가는 길이었는데 호텔에서
나가는데 친구가 일본 경찰한테 붙잡힌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게 많았대요.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여권이랑 비자 없이 그냥 체류자, 불법 체류자들이 좀 많았을 때라서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오해를 받고 이제 본인이 여권을 챙겨 나와서 뭐 바로 풀려났다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러고 친구한테 혼났습니다. 네가 옷차림을 그렇게 입어서 내가 잡힌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가지고 잡힌 건 진데 왜 나를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변수도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세상에 사건 사고 같이 외국에서도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십시오. 어찌됐든 네. 맞아. 별탈 없이 문제 없이 즐길 거 즐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네, 마지막 코너 사슴의 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잠을 이루어 봅시다. 사슴의 밤. 오늘 참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네요. 아 그렇죠. 오늘 뭐 결혼식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뭐 퇴근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 또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었고 결혼식 다음에 칼부림. 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휴가. 어떻게 이게 한 방송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을까 싶기도 방송을 좀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오래 한 것 같긴 해요. 지금 헤드폰이 지금 압박을 하는 바람에 지금 아따마가 깨질 것 같습니다. 지금 압박이 심하네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이런저런 얘기, 결혼식 이야기부터 해서 퇴근길이 조금 위험해진 것 같다로 넘어가서 퇴근길에서 만날 수 있는 일들 또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었고 그리고 또 여행 오는 외국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여행 온 외국인 얘기에서 이제 사슴들의 휴가 계획까지 얘기를 나눠봤네요. 자, 오늘도 역시 즐거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퇴근길 사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만나요.